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가을 세간의 요리이치 형제가 탄지로 남매 대신 주인공이었다면 어떠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는 혈연으로 된 조합이 꽤나 많습니다. 카마도 남매, 코초 자매, 토미오카 남매, 시나즈가와 형제, 토키토 형제, 랭고쿠 형제, 츠이쿠니 형제. 그런데 그 중에서 카마도 남매와 약간의 유사점이 있는 형제가 바로 츠이쿠니 형제죠. 그 형제가 만약 탄지로와 네이코를 대신하는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이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카마도 미치카츠 요리이치는 산속에 있는 외딴 집에서 숫쟁이로 살아가는 탄지로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숫쟁이 가문으로 살아가던 이들, 요리이치는 아빠인 탄지로를 닮아 이마에 특이한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병약했던 탄지로는 요리이치가 자신을 닮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요리이치는 어릴 적 잔병치레 한 번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미치카츠와 요리이치는 쌍둥이지만 성격이 아주 달랐는데 항상 쾌활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활동적이었던 미치카츠. 언제나 차분하고 내성적이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요리이치였습니다. 이들이 15살이 되던 해에 탄지로는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고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에게 이젠 우리가 가장으로서 엄마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고 수초로 만들어 아래 마을에 내다 팔며 살았었는데 마을까지 혼자 왔다 갔다 하기에 불안하다며 그들의 엄마는 항상 쌍둥이에게 함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카츠는 평소에 농땡이를 피우고 요리이치 혼자 숯을 팔고 오라고 한 후 산과 마을 사이에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가는 걸 좋아했죠. 그 친구네 집에는 또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쌍둥이 형제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형제는 평소처럼 숯을 팔러 내려가고 있었고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에게 오늘도 부탁해 라고 하면서 자신은 친구 집을 향해 룰루라 뛰어갔고 요리이치는 혼자 마을에 내려가 숯을 팔았죠.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요리이치는 집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마을에 한 아저씨가 고생이 많다며 오늘은 날이 일찍 저물었으니 집에서 묵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요리이치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 집에서 하루 묵은 다음 아침 일찍 집으로 갔죠. 그런데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집 근처로 들어서자마자 뛰기 시작했고 집 앞에 가자 그 불길한 예감은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엄마와 동생들, 요리이치의 항상 차고있던 마음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고 엄청난 심장박동과 함께 이마의 반점이 더 선명하게 붉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형인 미치카츠의 모습은 없었고 요리이치는 미치카츠를 찾아 친구네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에는 다량의 핏자국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없었는데 그 주변을 살펴보니 형인 미치카츠의 신발 한 짝이 있었죠. 요리이치는 그의 형과 친구들의 죽음을 예감했고 엄청난 포효를 했습니다. 내 가족들을 죽인 이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요리이치는 다시 집으로 가 가족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에 인기척이 느껴져 곧바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를 보니 그는 칼을 차고 있는 검사였고 어쩐지 어두운 분위기가 났죠. 요리이치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가족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그자에게 덤벼들었고 그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하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담담하게 제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귀살대 소주, 토미오카 기후, 보통 혈기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분노로 인해 뒤늦게 온 귀살대 누나에게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에 적당히 제압한 후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죠. 기우는 요리이치를 붙잡고 유도 기술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요리이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움직임으로 자신의 뒤로 돌아가 도리어 엎어쳐버렸습니다. 기우는 순간 당황하며 머리에 물음표가 가득해졌고 다시 일어나 격투자세를 취했는데 요리이치의 빠른 공격 한 방에 자세가 무너지며 나라가 넘어졌죠. 기우는 열이 받아 칼을 빼어냈고 요리이치는 옆에 있던 도끼날이 없는 도끼자루를 들었습니다. 기우는 그 나무 막대기를 든 요리이치에게서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죠. 당신의 가족들은 혈기라는 존재가 라고 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진 기우. 요리이치는 순식간에 뛰어가 나무 막대로 기우의 급소 몇 군데를 동시에 쳐 기절시켜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눈을 뜬 기우. 그 앞에는 요리이치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요리이치는 기우가 일어나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칼을 든 검사가 찾아오다 보니 가족을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가족들의 시체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아닌 어떤 짐승과도 같은 존재에게 당했다는 게 떠올라 기우는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기우는 이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공격을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기절까지 시킨 사람은 처음이었지만 말이에요. 기우는 자신은 혈기를 사냥하는 귀살대원으로 혈기의 흔적을 쫓아 이곳까지 왔는데 당신의 가족들은 혈기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조용히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고 기우는 그것을 눈치채며 검술을 배워 귀살대에 들어가 혈기들을 퇴치하는 것은 어떠냐고 했죠. 요리치는 자신은 검을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기우는 너는 재능이 있으니 금방 실력이 늘 거라고 하며 자신의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데려갔죠. 사콘지는 요리치를 보고 어쩐지 맹해 보이는 얼굴에 별로 의욕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녀석들은 검사를 알려줘봤자 금방 죽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우의 부탁이니 검사로 키워주긴 하겠다며 일단 검을 잡기 전에 체력부터 늘려야 하기에 빡센 훈련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요리치는 사콘지가 내려준 훈련 풀코스를 모조리 여유롭게 통과했고 사콘지는 당황했습니다. 원래라면 이 풀코스를 전부 수행해내려면 최소 6개월은 단련해야 하는데 요리치는 다 마치고도 숨이 차 헐떡거리지도 않았죠. 좀 민망인 사콘지 목도 하나를 던져주며 귀살대 검사가 되려면 전집중 호흡을 익혀야 한다며 자신이 시범을 보여줬는데 요리치는 그대로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원래 전집중 호흡을 처음에 배우면 지속시간이 아주 짧고 힘들어야 하지만 요리치는 마치 그냥 숨쉬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사콘지는 이 녀석 뭐하는 녀석이지? 라는 생각으로 검술의 기본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검술은 맞으면서 배우는 거라며 대련을 하자고 했죠. 요리치는 목도를 잡은 뒤 검술 자세를 취했고 사콘지는 처음이니까 좀 적당히 때려주면 스승의 위험이 살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으로 사콘지의 눈앞은 캄캄해졌죠. 눈을 뜬 사콘지 옆에 있는 요리치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콘지가 일어나자마자 죄송하다고 기절시킨 생각은 없었다고 빌었습니다. 사콘지는 터무니없는 괴물 그야말로 최강의 재능을 가진 검사가 나타났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수가 없었고 대련하는 거 말고 호흡의 검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죠. 한편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된 미치카츠 그의 앞에는 무장이 있었는데 시험삼아 엄청 피를 많이 주입했는데 죽지 않고 견뎌냈구나. 너를 귀살대를 멸할 수 있는 병기로 키우겠다 라고 하며 미치카츠의 머리를 손으로 꿰뚫은 뒤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귀살대 검사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무장이 죽을 뻔한 미치카츠를 구해준 것으로 말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코코시보라고 했고 코코시보는 포효하며 내 가족을 죽인 귀살대놈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죠. 코코시보는 그대로 뛰어나가 귀살대를 출몰하는 곳을 찾았고 강력한 신체 능력으로 귀살대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귀살대원들이 쓰는 호흡의 검술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타고난 약한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모습에 나 또한 저걸 사용한다면 더욱 강력한 힘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코코시보는 그들이 호흡을 쓰는 모습을 세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들의 몸이 투명하게 보여 몸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여러 명의 검사를 죽이면서 여러 가지 호흡들을 익혔고 자신에게 맞는 검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코코시보는 그러면서 점점 강력한 힘에 눈을 뜨게 되었고 다른 혈기들처럼 혈기술로 사냥하는 게 아닌 칼과 칼이 맞대어 승부를 내는 게 자신에게 엄청난 쾌감을 주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코시보는 근처에서 혈기와 검사가 싸우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곳으로 곧장 뛰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검사가 두 마리의 혈기들을 압박하며 몸 여러 군데를 날려버렸죠. 코코시보는 그 혈기를 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랐는데 분명 이들은 자신의 기억에는 없지만 엄청나게 친근한 기분이 들었고 이들을 반드시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혈기가 되기 전 코코시보는 요리치에게 숲하는 걸 떠넘기고 항상 규타로 남매와 놀았는데 함께 놀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장이 나타났고 그들 모두에게 피를 주입해 혈기로 만든 것이었죠. 규타로 남매 역시 무장에 의해 기억 조작을 당했는데 자신들은 요가에서 태어나 인간들의 학대받고 버림받은 뒤 인간들에게 동생 다키가 불태워지고 규타로는 칼에 베어 죽을 뻔한 걸 무장이 구해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타로 다키 역시 인간들을 엄청나게 혐오하며 죽이고 있다가 이 검사를 만난 것이었죠. 그는 옛 명주였던 직업으로 이미 귀살대에서 은퇴한 상황이었지만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다시 칼을 들어 이들을 퇴치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코코시부는 자신이 개발한 후 달의 호흡을 시전하며 지고로와 대치했고 지고로는 혈기와 호흡을 쓴다는 것에 꽤나 놀랐습니다. 지고로는 번개호흡 제1령 병력 일삼을 사용해 코코시보에게 뛰어들었고 코코시보는 그 움직임을 내비친 세계로 꿰뚫어본 뒤 아슬아슬하게 피한 다음 다리를 칼로 베어버렸죠. 이 번개호흡은 다리에 엄청난 에너지가 응집한 뒤 폭발적인 스피드를 낸다는 걸 파악했고 다리만 베어버린다면 이 승부에서 완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고로는 코코시보의 엄청난 실력에 놀라며 이제는 필시
귀살대 검사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져올 존재라고 생각했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다가가 가차없이 지고를 칼로 베어버렸죠. 다키와 규타로는 자신을 구해준 코쿠시보에게 어쩐지 친근감이 느껴졌고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데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시점 요리치는 사콘지가 더 이상 자신이 가르칠 것이 없다며 양심적으로 요리치를 보내주었고 요리치는 귀살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혈기들은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시험자들과 다르게 요리치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고 괜히 건방져 보인다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요리치에게 덤볐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의 몸에 맞는 호흡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검술 헤어호흡을 사용하며 자신에게 덤벼드는 혈기들을 일격에 전부 목을 날려버렸죠. 그 뒤 저벅저벅 걸어가 귀살대원들을 유린하고 있는 손도깨비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전에 사콘지가 말했던 자신의 제자들을 죽게 만들었던 손도깨비를 만난다면 꼭 처치해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손도깨비는 그동안 인간들을 엄청나게 잡아먹어 예전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요리치를 발견하자마자 요리치의 주머니에 달려있는 여우 가면을 보고 또 이렇게 영양가 있는 녀석을 보내준 사콘지에게 감사하다고 웃었는데 웃음과 동시에 기묘한 느낌이 나더니 자신의 시야가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땅바닥이 보였죠. 요리치는 손도깨비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목을 베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 하나 없이 수비 차는 거 하나 없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 요리치. 시험장에 있던 시험관들은 역대급으로 시험이 빨리 끝났고 그에다 한 명의 사내가 해냈다는 것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기분을 느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으로 귀살대와 혈기 쪽 양쪽 진영에 먼치킨의 능력을 가진 요리치와 코쿠시보를 배치해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꽤나 장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미리 말해두자면 이 시나리오는 꽤나 다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